안녕하세요. 오토레그의 김동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얌 파일, 우리 오토레그를 사용을 하실 때 야물 파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야물 파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야물 파일이 뭔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오토레그는 기본적으로 레그에서 굉장히 여러 모듈들과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자동으로 튜닝을 해주는 툴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모듈들, 그리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중에서 어떤 것을 튜닝을 할 것인지 설정을 한 것이 바로 오토레그의 야물 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레그는 여러분 파이썬을 잘 못하시고 뭔가 라마이디스나 랭첸 이런 걸 만들거나 하지 않아도 이 야물 파일 편집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조합들 중에서 최적점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야물 파일을, 좋은 야물 파일을 작성을 해서 실험을 잘 설계를 하고 실험을 하셔서 그 결과를 해석을 하시는 게 오토레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야물 파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야물 파일을 설명드리기 전에 어, 오토레그가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오토레그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알아야 이제 오토레그의 야물 파일을 잘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단계들이 막 나와 있죠. 쿼리 익스텐션부터 뭐 리트리발, 리랭커 쭉쭉쭉 해서 제너레이터까지 이어지는 이런 각각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 단계들이 모두 레그를 이루는 단계고 여기에는 7가지 단계가 나와 있고 실제로는 패시지 어그멘터까지 총 8가지의 단계를 지원을 하고요. 이 각각의 단계들을 오토레그에선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드가 하나의 큰 스텝 바이 스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쿼리 익스펜션 노드 후에 리트리발 노드가 오고 그 이후에 리넨코어 노드가 오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쿼리 익스펜션 노드에서는 뭐 쿼리를 확장하고 리트리발 노드에서는 패시지를 리트리브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각 노드마다 최적의 모듈과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것이 오토레그가 주요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노드 아래에 여러 모듈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 그 각각의 어떤 레그 테크닉 혹은 어떤 방법론들을 각각 모두 모듈이라고 오토레그에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리발도 아래 보시면 벡터DB와 PM25부터 여러 하이브리드 관련 방법들을 실행하는 모듈을 찾으실 수 있고요. 리랭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리랭커 모델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랭커 노드 안에서 최적의 모듈을 이것 중에 찾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물 파일 만들 때는 어떤 노드를 쓸 거고 이 노드에서는 어떤 모듈들을 가지고 실험을 할 거고 이 모듈들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어떤 걸로 실험을 하겠다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주는 게 야물 파일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굉장히 간단한 야물 파일을 제가 만들어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노드를 총 3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보이실 게 이제 노드 라인이라는 개념인데 이 노드 라인은 현재는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진 않고 나중을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서 노드의 폴더다, 노드의 집합이다 라고만 생각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선 하나의 노드 라인만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의상 여기서 리트리브 노드 라인과 포스트 리트리브 후에 진행되는 노드들을 모아놓은 포스트 리트리브 노드 라인 2가지로 나눴고요. 이렇게 노드 라인을 나누게 되면 다른 노드 라인 폴더에 각각 이 결과물들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걸 나중에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노드스 아래에 노드 타입을 정의를 하게 되죠. 이 노드 타입이 리트리발, 프롬프트 메이커, 제너레이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노드 타입을 설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여기서 리트리발을 쓸 건지 리랭커 노드를 쓸 건지 프롬프트 메이커 노드를 쓸 건지와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설정을 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트리발 노드 타입 아래에 나오는 이 설정들이 모두 리트리발 노드와 관련된 것들 프롬프트 메이커 역시
이렇게 프롬프트 메이커 노드, 제너레이터 노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노드를 설정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스트래터지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스트래터지가 전략이죠. 어떤 전략이냐면 어떤 전략으로 내가 최적점을 찾을 것인가, 어떤 전략으로 이 노드를 옵티마이즈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매트릭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스트래터지 아래에 이 리트리발 노드에서는 스트래터지로 이러한 매트릭을 쓰겠다. 이러한 지표, 리콜, NDCG, MAP 지표를 이용을 해서 리트리발 노드를 최적화하겠다. 라는 것을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프론트 메이커와 제너레이터는 메테오, 루지, 샘스코어, 버스트 스코어 매트릭을 이용해서 이 프롬프트 메이커 노드를 최적화를 하겠다라고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 매트릭은 바꿀 수 있어요. 뭐 리콜이 아니라 F1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MAP 대신 MR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지원하시는 매트릭을 확인을 하셔서 적어주시면 되고 지원하시는 매트릭은 오토레그 더큐멘테이션 가시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못 찾겠으면 디스코드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에 탑 K는 3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이 탑 K는 3이 모듈스와 같은 계층에 있죠. 즉 노드 타입 바로 아래에 이제 포함 노드 타입과 같은 계층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노드 파라미터입니다. 노드 파라미터는 이 아래에 있는 모든 모듈들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즉 리트리발에는 벡터DB, BM25 그리고 4가지 하이브리드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6가지 모듈을 넣었을 때 노드 파라미터로 탑K가 3이다 를 설정을 하게 되면 모든 모듈들의 탑K가 3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꼭 노드 파라미터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모듈들을 정의를 합니다. 이제 노드에서 노드가 있으면 어떤 노드 타입을 쓰는지 정했고 그 다음에 노드 파라미터 탑키는 3 이거 정했고 그 다음에 어떤 전략으로 최적화를 할 건지 뭐 지표 오르는 이런 걸로 할 건지 뭐 스피드 뭐 토큰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 스트래터지 고르는 것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할지 이 스트래터지 탭에서 정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모듈들을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듈스 아래에 각각의 모듈 타입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벡터 DB와 BM25 모듈 두 가지를 사용을 한 거고요. 특히 이제 모듈 같은 경우에 각각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들, 하이프 파라미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벡터 DB와 같은 경우에는 인베딩 모델 하이프 파라미터를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픈 AI라고 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인베딩 모델을 실험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인베딩 모델에다가 리스트로 여러 인베딩 모델 이름을 넣어서 리스트로 넣어두시면 여러 가지 인베딩 모델을 한꺼번에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프롬프트 메이커 같은 경우에도 프롬프트를 애플 스트림 모듈 타입과 프롬프트를 설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을 수 있고 이 역시 정말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넣고 싶다 하시면 이거를 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여러 프롬프트들을 실험하고 그 중에 최적의 값을 바로 적어주신 이 지표를 통해서 고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터 역시 모듈 타입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이용할지 하이프 파라미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이프 파라미터를 넣고 실험을 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예시인데 여기서는 모듈스의 하나의 모듈이잖아요. 근데 하나의 모듈에도 정말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LLM 모델을 쓸 것이다. 이런 템페처를 쓸 것이다. 맥스 토큰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것처럼 이제 리스트로 넣어 놓으면 이 LLM 2개, 맥스 토큰 2개, 템페처 6개에서 총 6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총 24가지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실험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오토레그의 기본적인 이제 야물 파일 만드는 방법을 좀 보여드렸고요.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을 했으니까 제가 직접 한번 야물 파일을 편집을 하면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GitHub 가셔서 샘플 언더바 config 폴더에 가시면 나오는 가장 심플한 심플 오픈 AI 야물 파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심플한 걸로 시작을 하셔도 좋지만
풀에서 풀 얌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모든 저희가 조합이라든지 그런 많은 것들을 담아 놓은 건데 여기서 보시면서 따라해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심플을 풀 얌을 기반으로 제가 추가하고 싶은 거를 추가를 해볼게요. 먼저 리트리발부터 볼까요? 저는 매트릭이 F1 리콜 프리시전도 좋지만 리콜은 남기고 F1이나 프리시전은 안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우면 되고요. 대신에 저는 MAP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리트리발 MAP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노멀라이즈 민을 쓰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고를 때 이렇게 매트릭이 여러 개면 오토레그는 기본적으로 그냥 평균값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르게 뭐 예를 들어서 노멀라이즈에서 평균을 내서 내가 최적점을 찾고 싶다 하실 때면은 여기에 스트래터지를 한 번 더 적고요. 여기에 노멀라이즈 민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리트리발이 아무리 느려도 5초는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설마 5초가 넘을까 싶지만 5초가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스피드 스레스홀드를 설정을 해주시면 5초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5초가 하나의 쿼리를 처리하는데 5초가 넘는 모듈과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리트리버를 20개 정도로 늘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듈스에는 저는 이 벡터DB에서 인베딩을 하나 더 해보고 싶어요. 자, 근데 인베딩 모델 뭐 쓸 수 있지? 라고 궁금증이 들면 바로 오토레그 닥스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토레그 닥스를 가보시면 이렇게 다큐멘테이션이 잘 나와 있고요. 여기서 Configure LLM in Embedding Models 있죠. 여기를 가보시면 이제 인베딩 모델이 쭉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구나. 그리고 여기서 커스텀으로 이렇게 추가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저는 OpenAI Embed 3 large와 large를 이제 포함해서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AI와 오픈AI Embed 3 large로 넣어줬고요. 저는 BM25도 한번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BM25도 넣어줬고 저는 이제 한국어에 하고 싶으니까 BM25 토크나이저 해서 코키위를 적어줬습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바로 이거를 적으실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냐? BM25 모듈이라면 먼저 어떤 모듈이 있는가부터 살펴보죠. available list가 이렇게 하시면 노션 페이지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BM25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BM25에 한번 가서 여기서 바로 확인을 하셔도 돼요. BM25로 가서 보시면 모듈 파라미터스라고 나와 있죠. 제가 방금 노드 파라미터와 모듈 파라미터를 구분을 했는데 이제 이 BM25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듈 파라미터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노드 파라미터 아마 탑키가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BM25 토크나이저로 포토스테머, 코키위, 스페이스, 허긴페이스 오토 토크나이저 중에 고를 수 있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고 저는 코키위와 스페이스도 한번 실험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코키위와 스페이스 이렇게 적어두시면 총 4가지 조합을 이 리트리발에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랭커를 한번 추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리랭커를 처음부터 쓰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풀리암에서 패시지 리랭커를 찾아서 긁어 와 볼게요. 이렇게 쭉 해서 긁어 왔습니다. 네, 그러면 노드 타입 패시지 리랭커가 추가가 됐고 매트릭스도 저는 리콜 MAP를 그대로 해볼게요. 스피드 스레스홀드도 5초를 하고 스트래터지는 여기서는 랭크를 써보겠습니다. 이 랭크는 순차 1등이 얼마 많이 나왔나. 그러니까 이 각각 매트릭의 점수 등수를 더해서 이제 최종 등수를 구하는 방식이고요. 탑게인은 제가 4로 줄여보고요. 리랭커가 굉장히 많죠. 여기서 저는 몇 가지 리랭커를 줄여볼게요. 그냥 뭐 타임 리랭커는 시간 관련된 거 없을 것 같은데 줄여보고 이제 진화와 코이어 그리고 랭크 GPT는 LLM을 사용하니까
줄이고 플래그 인베딩 LLM 리랭커도 좀 연산량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없앨 거고, 그리고 진화와 코이어는 유료 모델, 즉 API로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없애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랭커를 이 정도 조합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뭔가 좀 더 추가적인 세팅이 없을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타르트 리랭커라면 한번 예시를 참아 들어가 볼게요. 모듈에서 패시지 리랭커로 가셔서 타르트를 찾으면 이렇게 모듈 파라미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과 배치를 조절을 할 수 있구나 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작은 GPU를 쓴다면 배치부터 뭐 한 배치 32 이런 식으로 바꾸고 인스트럭션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한국어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인스트럭션을 그럼 여기 딱 적어주고 한국어로 주어진 단락에 알맞은 질문을 주어진 질문에 알맞은 단락을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UPR 리랭커도 한번 해볼까요? UPR 리랭커도 여기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은 UPR의 USPF16, 프리픽스, 서픽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듈 파라미터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는 프리픽스 프롬프트랑 서픽스 프롬프트 바꿔볼 거예요. 그럼 프리픽스 프롬프트에서 단락, 서픽스 프롬프트 해서 영어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Please write the question based on this passage잖아요. 그러면 단락을 보고 질문을 만드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른 리랭커들도 어떤 모듈 파라미터들이 있고 어떤 거를 세팅할 수 있는지 어떤 걸 실험할 수 있는지 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르트도 만약에 제가 인스트럭션 여러 개 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이렇게 바로 리스트로 만들면 자동으로 됩니다. 좋은 질문에 알맞은 단락을 찾아보십시오. 뭐 이런 걸 실험을 해볼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야물 파일을 쉽게 만들 수 있고 파라미터도 되게 쉽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되게 많은 질문이 오시는 라마 인덱스에서 뭐 이런 모델 쓰고 싶어요. 저는 뭐 AWS 베드락을 쓰고 싶습니다. 저는 클로드를 쓰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걸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라마 인덱스 LLM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클로드 엔트로피 모델로 바꿔볼게요. 자, 먼저 이 configure LLM 모델스 가시면은 지원하는 거에서 지원하는 게 4개밖에 없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엔트로피 모델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코드를 통해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코드를 통해 추가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서 가셔서 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엔트로피라는 이름으로 추가를 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 엔트로픽이 라마 인덱스에서 여러분이 찾으신 엔트로픽 LLM 이제 클래스예요. 그럼 이 클래스에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보려면 당연히 오토레그엔 없으니까 라마 인덱스로 갑니다. 라마 인덱스로 가셔서 라마 인덱스의 API 레퍼런스를 찾을 수 있어요. 독스에서. 그래서 여기서 LLM의 엔트로픽을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쭉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딱히 정리가 안 돼 있네요. 그러면 이 소스 코드를 눌러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모델, 템베처, 맥스 토큰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미지에서 뭐 API 키도 있고요. 네, 뭐 시스템 프롬프트도 있고요. 네, 베이스 URL도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바꿔볼게요. 제가 뭐 모델 같은 경우에도 뭐 클로드 3 하이쿠, 뭐 클로드 3 오프스 이런 식으로 뭐 바꿀 수 있겠고 배치는 뭐 16으로 올리고 싶다 하면 16으로 올릴 수 있고 여기서 템페처가 있네요. 그럼 템페처를 쓸 수 있습니다. 템페처 해서 1.0, 0.5, 0.0 이런 식으로 템페처도
바꿔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API 키가 있으니까 저의 API 키를 바로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클로드에 뭐 클로드 API 키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야물 파일의 기능 중에 하나가 환경 변수를 바로 여기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물 파일을 공유할 때 API 키를 여기에 직접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API 키를 모두 환경 변수로만 설정을 한다거나 이러기 힘들 수 있으니까 여기에 환경 변수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하고, 내 환경 변수 이름이 클로드 뭐 API 키다. 이러면 여기에 환경 변수를 자동으로 읽어서 이 API 키에 넣어줘서 이 라마 인덱스의 엔트로픽 LLM 안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API 키를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은 대부분의 야물 파일을 여러분들이 직접 편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조금 잘 설명을 했을지는 모르겠네요. 만약에 이제 야물 파일 구성 중에 너무 어렵다 내지는 궁금함이 있다면 저희 이제 공식 디스코드 채널이나 GitHub 이슈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러이러한 옵션에 야물 파일 샘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이제 부탁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순차적으로 어떤 야물 파일 도서관, 야물 파일 모음집 같은 걸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물 파일 모음집을 따로 만들 때도 좀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